여러분 이 사건을 아십니까? 2023년 아프리카 6개국에서 동시에 일어난 일입니다. 기니, 우간다, 가나, 감비아, 카메룬, 세네갈.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전부 프랑스, 영국이 100년간 지배했던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한 해, 이 6개국에서 2,000톤의 쌀이 수확됐습니다. 역대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더 놀라운 건 지금입니다. 2025년 현재 참여국이 7개국으로 늘었습니다. 케냐가 합류했습니다. 기니비사우, 코트디부아르, 시에라리온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도와달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기적을 만든 나라는 어디일까요? 50년 전 이 나라도 굶주렸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맛이 없다며 버렸던 그 쌀이 지금 아프리카를 살리고 있습니다. 사업 이름은 K라이스벨트입니다. K가 뭘까요? 지금부터 50년 만에 완성된 의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14일 인천공항에서 가나행 비행기에 오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프랑스도 영국도 미국도 포기한 땅이었으니까요. 14시간 비행 끝에 가나 아크라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2023년 3월 15일 오전 7시였습니다. 현지 담당자 아마 쿠마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의 얼굴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악수를 나누자마자 그가 말했습니다. 박 박사님, 서둘러 주세요. 이번 달만 18명이 죽었습니다. 18명? 네. 전부 어린이입니다. 영양실조입니다. 차를 타고 북쪽으로 3시간을 달려 탐바레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10시 탐바레 초등학교 교문을 들어서는 순간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아드조아가 또 쓰러졌어요. 보건실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바닥에 아이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18명이었습니다. 침대는 6개뿐이었고 나머지 12명은 바닥에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파란 교복을 입은 아이들의 팔다리는 너무 가늘었습니다. 발비뼈가 다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중 5명은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교장 코피아두가 다가왔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의 눈은 충혈돼 있었습니다. 박 박사님,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아이들은 하루 한 끼도 먹지 못합니다. 학교 급식은 3개월 전 중단됐습니다. 쌀이 없어서입니다. 출석률은 60%로 떨어졌습니다. 쌀 생산량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헥타르당 0.7톤에서 0.8톤 사이입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10.7톤. 이건 사람이 살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한국은 헥타르당 평균 6톤을 생산합니다. 거의 9배 차이였습니다. WHO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마 쿠마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2023년 3월 1일자 WHO 긴급 보고서였습니다. 가나푸포 식량위기 3개월 내 200만 명 아사위역 200만 명. 이 숫자가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현재 위험군 어린이만 5만 명이었습니다. 매일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교장이 고기를 저었습니다. 프랑스 농업공사가 2019년부터 5년간 지원했습니다. 총 예산이 1,200만 유로였습니다. 유로 품종을 심었고 화학 비료를 뿌렸고 관계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첫 해엔 우기폭우에 모종이 떠내려갔습니다. 이듬해엔 건기폭염에 모종이 말라 죽었습니다. 45도가 넘었습니다. 3년 차엔 메뚜기 때가 왔습니다. 수십억 마리였습니다. 3일 만에 농작물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붉은 땅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라테라이트 토양이었습니다. 철분 함량이 높아 배수가 안 되는 땅이었습니다. 폭우, 폭염, 메뚜기, 최악의 토양, 지옥 같은 조건이었습니다. 박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쿠마가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 안에서도 반대가 많았습니다. K-팝이나 하는 나라가 농업을 뭘 한다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프랑스도 실패했는데 한국이 성공할 리 없다는 겁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1975년 한국도 쌀을 수입하던 나라였습니다. 국민 절반이 굶주렸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보리밥에 풀뿌리를 섞어 드셨습니다. 그런데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쌀을 수출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굶주림을 겪어본 나라가 굶주림을 아는 방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방에서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쌀 종자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통일벼입니다. 한국에서 1972년 개발한 품종입니다. 맛이 없어서 한국에선 1990년대 이미 사라진 품종입니다. 그런데 생존력이 강합니다. 폭우에도 버티고 폭염에도 버티고 병충해에도 버팁니다. 정말입니까? 해봅시다. 지금 당장 논으로 갑시다. 오후 2시 우리는 탐바레 마을 논으로 갔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왼발로 논에 들어갔습니다. 발바닥으로 흙을 느꼈습니다. 온도를 체크했습니다. 습도를 확인했습니다. 손으로 흙을 움켜쥐고 배수 속도를 측정했습니다. 박 박사님, 뭘 하시는 겁니까? 토양을 읽는 겁니다.
데이터만으론 안 됩니다. 직접 느껴야 합니다. 한국에선 이걸 흙을 밟는다고 합니다. 해가지고 밤이 됐습니다. 저는 논에 남았습니다. 온도계를 설치했습니다. 습도계를 설치했습니다. 밤 온도를 체크했습니다. 새벽 3시 18도였습니다. 통의 벼가 견딜 수 있는 온도였습니다. 습도는 72%였습니다. 적정 수준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종자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3월 16일이었습니다. 이 씨앗이 가나를 그리고 서아프리카 전체를 바꿀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2023년 3월 16일 우리는 헥타르당 2만 개의 통일벼 종자를 심었습니다. 비교 실험을 위해 옆논엔 프랑스에서 가져온 유럽 품종을 똑같이 1만 개 심었습니다. 교장 코피아두가 물었습니다. 며칠이면 싹이 나옵니까? 7일에서 10일이면 발아합니다. 그럼 3월 23일쯤이군요. 네. 그때까지 기다려봅시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3월 19일 새벽 5시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마 쿠마였습니다. 박 박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기가 시작됐습니다. 뭐라고요? 3월에 우기요? 네, 기상청에선 4월 말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당장 논으로 오세요. 논으로 달려갔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폭우였습니다. 시간당 80mm씩 쏟아졌습니다. 논은 이미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수심이 30cm를 넘었습니다. 조장이 절규했습니다. 끝났습니다. 프랑스 때도 이랬습니다. 전부 떠내려갔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배수로를 파야 합니다. 우리는 빗속에서 삽을 들었습니다. 논 주변에 배수로를 팠습니다. 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3시간을 파고 또 팠습니다. 수심이 15cm로 낮아졌습니다. 비는 3일간 계속됐습니다. 3월 22일 비가 그쳤습니다. 우리는 논으로 달려갔습니다. 유럽 품종을 심은 논을 먼저 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종자가 전부 떠내려갔습니다. 바닥만 남아 있었습니다. 역시 안 되는군요. 아마 쿠마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통일벼를 심은 논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습니다. 싹이나 있었습니다. 작고 연한 녹색 싹들이 무리로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헤아려 봤습니다. 대략 9,300개 정도였습니다. 발화율 93%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교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으로 싹을 만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살아있습니다. 폭우 속에서 살아있습니다. 통일벼는 뿌리가 깊습니다. 물에 잠겨도 버팁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3월 29일 모종이 15cm까지 자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바뀐 겁니다. 폭염이 시작됐습니다. 4월 2일 낮 기온이 43도를 기록했습니다. 4월 5일엔 45도를 넘었습니다. 밤에도 32도였습니다. 땅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농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프랑스 때도 이맘때 전부 말라 죽었어. 한국 사람도 똑같을 거야. 폭염은 못 이겨. 저는 광개수를 틀었습니다. 하루 3번, 새벽 5시, 낮 8시, 저녁 400시에 물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물이 금방 증발했습니다. 땅이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박 박사님, 물이 부족합니다. 이러다간 관정이 마를 겁니다.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통일벼는 열대 기후용입니다. 45도까지 버팁니다. 조금만 더 버텨봅시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4월 12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종이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잎이 약간 말랐지만 줄기는 살아있었습니다. 높이는 25cm까지 자랐습니다. 반면 비교 실험을 위해 다시 심은 유럽 품종은 전멸했습니다. 갈색으로 변하며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45도 폭염에서 살아남다니. 교장이 모종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한국 쌀이야? 폭우도 버티고 폭염도 버티네? 혹시 정말 되는 거 아니야? 5월로 접어들었습니다. 모종은 50cm까지 자랐습니다. 그런데 5월 15일 또 다른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메뚜기 때였습니다. 하늘이 까맣게 변했습니다. 수십억 마리의 메뚜기가 날아왔습니다. 날갯짓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메뚜기다! 도망쳐! 저는 달려갔습니다. 손으로 메뚜기를 쫓았습니다. 아마 쿠마와 교장도 뛰어왔습니다. 우리는 소리를 지르며 메뚜기를 쫓았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메뚜기는 계속 내려앉았습니다. 통일벼 잎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끝났습니다. 프랑스 때도 3일 만에 전멸했습니다. 조장이 주저앉았습니다. 저도 절망했습니다. 폭우를 버티고 폭염을 버텼는데 메뚜기까지는 못 막는 건가? 3일이 지났습니다. 5월 18일 메뚜기 떼가 떠났습니다. 우리는 논으로 달려갔습니다. 통일벼가 서 있었습니다. 잎의 30% 정도가 갉아먹혔습니다. 하지만 줄기는 멀쩡했습니다. 뿌리는 살아있었습니다. 피해율 15% 미만이었습니다. 어떻게? 메뚜기를 버텨낸 겁니까? 통일벼 줄기는 섬유질이 강합니다. 메뚜기가 먹기 힘듭니다. 잎은 먹혀도 줄기가 살면 회복됩니다. 일주일 후 새 잎이 돋아났습니다. 통일벼는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폭우, 폭염, 메뚜기를 전부 버텨냈어. 한국쌀이 진짜였어. 6월이 됐습니다. 통일벼는 80cm까지 자랐습니다. 이삭이 패기 시작했습니다. 수확까지 2달 남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제 된다.
2023년 8월 10일 수학의 날이 밝았습니다. 새벽 5시부터 마을 사람들이 논으로 모여들었습니다. 100명이 넘었습니다. 모두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조장 코피아도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5년 전 프랑스가 실패했고 4년 전 영국이 포기했고 3년 전 미국이 떠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수학합니다. 한국의 통일별을 수학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논으로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별을 배웠습니다. 이삭이 무겁게 휘어 있었습니다. 알이 꽉 차 있었습니다. 무게를 재봅시다. 아마 쿠마가 저울을 가져왔습니다. 1제곱미터당 별을 베어 재봤습니다. 샵선 20g이었습니다. 헥타르로 환산하면 6.2톤이었습니다. 67.2톤. 헥타르당 6.2톤입니다. 아마 쿠마가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0.7톤에서 6.2톤, 거의 9배였습니다. 오전 내내 별을 배웠습니다. 오후엔 탈곡을 시작했습니다. 저녁 역시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최종 수확량을 계산했습니다. 1헥타르에서 6.2톤이 나왔습니다. 실험구역 5헥타르 전체로는 31톤이었습니다. 조장이 울먹였습니다. 31톤. 작년 우리 마을 전체 생산량이 12톤이었습니다. 5헥타르만으로 작년보다 2.5배가 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내년엔 100헥타르를 심읍시다. 그날 밤 마을 회관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마을 이장 쿠아메 오세이가 말했습니다. 문제는 팔로입니다. 31톤을 어디에 팝니까? 우선 학교 급식부터 재개합시다. 제가 말했습니다. 탐바레 초등학교 학생이 몇 명입니까? 모역 20명입니다. 하지만 출석하는 학생은 310명 정도입니다. 하루 급식에 쌀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학생 1인당 150g이면 충분합니다. 마이헌 20명 기준으로 하루 78kg, 한 달이면 2.34톤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31톤이면 13개월치 급식이 가능했습니다. 내일부터 급식을 재개합시다. 2023년 8월 12일 월요일 급식이 재개됐습니다. 3개월 만이었습니다. 급식실에서 밥 짓는 냄새가 퍼졌습니다. 아이들이 급식실로 달려왔습니다. 밥이다. 쌀밥이다. 첫 숟가락을 뜬 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5학년 아드조아였습니다. 3월에 쓰러졌던 그 아이였습니다. 선생님, 너무 맛있어요. 3개월 만에 먹어요. 급식실이 흐느끼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교장도 울었습니다. 아마 쿠마도 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8월 19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학교 출석률이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8월 12일 출석률 60%, 310명. 8월 19일 출석률 75%, 390명. 8월 26일 출석률 85%, 445명. 9월 2일 출석률 90%, 468명. 급식 재개 3주 만에 출석률이 30%포인트 올랐습니다. 집에서 굶던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온 겁니다. 교장이 말했습니다. 박 박사님, 기적입니다. 아이들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수업 중에 쓰러지는 아이가 없어졌습니다. 성적도 오르고 있습니다. 9월 중순 남은 쌀 15톤을 어떻게 할지 회의가 열렸습니다. 마을 이장이 제안했습니다. 수도 아크라의 호텔에 납품하면 어떻겠습니까? 프리미엄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이요? 네. 통일벼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포구, 포격, 메뚜기를 이긴 쌀입니다. 한국 기술로 만든 쌀입니다. 이걸 마케팅하는 겁니다. 아마 쿠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아크라 호텔 협회에 연락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답이 왔습니다. 아크라의 5성급 호텔 3곳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킬로그램당 가격을 물었습니다. 일반 수입쌀은 킬로그램당 2달러였습니다. 우리는 3.5달러를 제시했습니다. 호텔들이 받아들였습니다. 15톤을 3.5달러에 팔면 52,500달러입니다. 한화로 약 7천만 원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한 해 농사로 7천만 원을 번 적이 없었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합니까? 협동조합을 만듭시다. 내년엔 100헥타르를 심읍시다. 종자도 사고 비료도 사고 농기계도 삽시다. 2023년 9월 30일 탐발의 농민협동조합이 설립됐습니다. 조합원 87명이 가입했습니다. 조합장으로 쿠아메 오세이가 선출됐습니다. 5개월 전 우리는 절망했습니다. 아이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희망합니다. 급식실엔 밥냄새가 가득하고 교실엔 아이들 웃음소리가 울립니다. 이 모든 게 한국의 통일벼 덕분입니다. 그리고 박민수 박사님 덕분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가나 전역으로 그리고 서아프리카 전체로 퍼뜨려야 한다. 2023년 10월 탐바레의 소식이 가나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가나 국영방송 GBC에서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제목은 기적의 쌀, 통일벼였습니다. 30분짜리 다큐멘터리는 3월의 절망부터 8월의 수확까지 모든 과정을 담았습니다. 방송 이틀 후 가나 북부 8개 지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왈라, 어퍼이스트, 어퍼웨스트, 노던, 사바나, 볼타. 하루에 전화가 50통 넘게 왔습니다.
우리도 통일벼를 심고 싶습니다. 종자를 구할 수 있습니까? 박 박사님이 직접 와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을도 아이들이 굶고 있습니다. 아마 쿠마가 말했습니다. 박 박사님, 큰일 났습니다. 농업부 장관이 내일 당장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2023년 10월 15일 수도 아크라의 농업부 청사로 갔습니다. 박 박사님, 탐발의 성공을 축하합니다.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K-팝이나 하는 나라라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헥타르당 6.2톤이라니 믿기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국가 프로젝트로 확대하고 싶습니다. 북부 8개 지역 50개 마을에 통일벼를 보급하겠습니다. 내년 목표는 1,000헥타르입니다. 정부 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1,000헥타르면 종자가 1천만 개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수입할 수 있습니까? 비용은 가나 정부가 부담하겠습니다. 한국농촌진흥청에 연락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에 전화했습니다. 농촌진흥청 국제협력국장 김송호 박사였습니다. 국장님, 가나 정부가 1,000헥타르 확대를 원합니다. 통일벼 종자 2천만 개가 필요합니다. 1천만 개? 그 정도면 우리가 지원 가능해. 정부 차원에서 무상 지원하지. ODA, 공적개발 원조. 예산 쓰면 돼. 감사합니다. 그런데 민수야, 더 큰 소식이 있어.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 에코와스에서 연락 왔어. 너를 초청하고 싶다는데? 저요? 응. 11월에 나이지리아 아부자에서 서아프리카 식량안보 정상회의가 열려 거기서 발표해달래. 15개국 정상이 모여 나이지리아, 세네갈, 말리, 니제르 전부 식량 위기 국가들이야. 발표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30분 줄게. 제대로 보여줘. 한국의 힘을 보여주라고. 2023년 11월 8일 나이지리아 아부자에 도착했습니다. 3,000명을 수용하는 규모였습니다. 15개국 정상과 장관들이 참석했습니다. 세계식량기구 WFP 사무총장도 왔습니다. UN 식량농업기구 FAO 사무총장도 왔습니다. 제 발표 순서가 왔습니다. 15개국 정상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각국 정상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농촌진흥청 박민수입니다. 오늘 가나 탐발의 기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사진이 떴습니다. 2023년 3월 15일 보건실 바닥에 쓰러진 아이들 사진이었습니다. 7개월 전 이 아이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만 18명이 죽었습니다. 헥타르당 0.7톤. 사람이 살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다음 사진이 떴습니다. 3월 19일 폭우 속 배수로 작업 장면이었습니다. 폭우가 왔습니다. 유럽 품종은 전멸했습니다. 하지만 통일벼는 93%가 살아남았습니다. 또 다른 사진. 4월의 45도 폭염 속에서도 서 있는 통일벼였습니다. 45도 폭염이었습니다. 유럽 품종은 말라 죽었습니다. 하지만 통일벼는 버텼습니다. 수십억 마리 메뚜기가 왔습니다. 하지만 통일벼는 15% 피해에 그쳤고 다시 자랐습니다. 수확 사진이 떴습니다. 8월 11일 장면이었습니다. 7개월 후 같은 땅에서 헥타르당 6.2톤이 나왔습니다. 거의 9배입니다. 통일벼였습니다. 마지막 사진이 떴습니다. 9월의 급식시 풍경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급식이 재개됐고 출석률은 60%에서 90%로 올랐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굶지 않습니다. 꿈을 꿉니다. 농업과학자가 되겠다는 꿈은요. 기립박수였습니다. 나이지리아 대통령이 손을 들었습니다. 박 박사님, 나이지리아도 북부 3개주가 같은 문제입니다. 통일벼를 도입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세네갈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세네갈 북부도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베냉, 토고 7개국이 손을 들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WFP 사무총장이 다가왔습니다. 박 박사님, 놀랍습니다. 50년 전 한국도 식량 원조를 받던 나라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1975년까지 한국은 쌀을 수입했습니다. 국민 절반이 굶주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프리카를 돕는군요. 어떻게 된 겁니까? 굶주림을 겪어본 나라가 굶주림을 이기는 법을 압니다. 1972년 한국은 통일벼를 개발했습니다. 그 통일벼가 한국을 살렸고 지금은 아프리카를 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7개국이 아니라 20개국으로 30개국으로 퍼뜨려야 한다. 2023년 12월 탐발의 초등학교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교장 코피 아두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박 박사님,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5학년 아드조아를 기억하십니까? 3월에 쓰러졌던 그 아이 말입니다. 그 아이가 어제 제게 말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저 커서 농업과학자가 될래요. 박민수 박사님처럼요. 저는 울었습니다. 7개월 전만 해도 죽어가던 아이가 이제 꿈을 갖게 됐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저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2024년 12월 20일이었습니다. 탐바레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학교 교실 벽에 한글이 붙어 있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디을부터 가나다라까지 한글 자모표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교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난리입니다. 한 달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5학년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칠판에 한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이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수 선생님. 한국어였습니다. 발음이 정확했습니다. 아드조아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에 공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글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쓴 거예요. 한국은 우리를 살렸습니다. 통일변은 기적입니다. 저는 농업과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맞게 썼어요? 완벽한 한글이었습니다. 띄어쓰기까지 정확했습니다. 아드조아, 누가 가르쳐줬니? 유튜브요. 한국어 배우는 영상 보고 따라 썼어요. 매일 2시간씩 공부해요. 교실을 둘러봤습니다. 30명 전원이 한글 공책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들 한글로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한 남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에 가고 싶어요. 한국 대학교에서 농업을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서 가나로 돌아와서 농업과학자가 될 거예요. 다른 여학생이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K-팝 회사 말고요. 농업회사요. 씨앗 만드는 회사요. 교장이 말했습니다. 박 박사님, 이제 한국은 K-팝 나라가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나라입니다. 기술의 나라입니다. 12월 23일 탐발의 마을회관에서 송년회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 300명이 모였습니다. 무대가 꾸며져 있었습니다. 태극기와 가나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조합장 쿠아메 오세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기적의 해였습니다. 3월엔 절망했습니다. 8월엔 수확했습니다. 12월엔 희망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 덕분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아이들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5학년 30명 전원이었습니다. 아드조아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박민수 선생님,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요. 아이들이 일제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노래였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이었습니다. 30명이 한국어로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발음이 정확했습니다.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울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아드조아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노래는 슬픔을 이기는 노래라고 들었어요. 우리도 슬픔을 이겼어요. 굶주림을 이겼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배웠어요. 마을 이장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박 박사님, 올해 우리 마을 소득이 3배 올랐습니다. 쌀 판매 수익이 7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학교에 컴퓨터실을 만들었습니다. 20대 컴퓨터를 샀습니다. 아이들이 한국어를 더 잘 배울 수 있게요. 그리고 내년 계획이 있습니다. 이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100헥타르를 심겠습니다. 예상 수확량은 620톤입니다. 이 중 200톤은 급식에 쓰고 420톤은 판매하겠습니다. 수익은 약 2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박 박사님, 이장이 상자를 꺼냈습니다. 나무로 만든 상자였습니다. 뚜껑을 열자 액자가 들어있었습니다. 1975년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태극기와 가나 국기가 나란히 걸려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아래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1975년 한국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2024년 한국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굶주림을 겪은 나라가 굶주림을 아는 나라를 도왔습니다. 이것이 의리입니다. 저는 액자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나무의 무게가 아니라 의미의 무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액자는 한국농촌진흥청 본관에 걸겠습니다. 모든 한국 농업인이 볼 수 있게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마을에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어둠뿐이었던 마을이었습니다. 이제 희망의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마 쿠마였습니다. 박 박사님, 방금 소식 들었습니다. 세네갈 정부에서 연락 왔습니다. 내년 3월부터 통일벼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500헥타르 규모입니다. 세네갈이요? 네. 그리고 말리, 니제르, 베냉도 준비 중입니다. 박 박사님, 통일벼가 서아프리카 전체로 퍼지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다. 2024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탐발의 농민협동조합 사무실이 문을 열었습니다. 마을 중심부의 2층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사무실, 2층은 교육장이었습니다. 조합장 쿠아메 오세이가 조합원 총회를 소집했습니다. 87명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올해 목표를 발표하겠습니다. 100헥타르의 통일벼를 심습니다. 예상 수확량은 620톤입니다. 목표 매출은 3억 원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한 조합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조합장님, 620톤을 어디에 팝니까? 작년엔 호텔 3곳이었는데 올해는 20배가 넘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올해는 전략을 바꿉니다. 브랜드를 만듭니다. 조합장이 포스터를 펼쳤습니다. 탄발의 골드라이스라는 영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래 작은 글씨로 한글이 있었습니다. 통일벼, 탄발의 골드라이스, 우리 브랜드입니다. 포구, 폭염, 메뚜기를 이긴 쌀입니다. 한국 기술로 만든 프리미엄 쌀입니다. 킬로그램당 4달러에 팝니다. 조합원들이 술렁였습니다. 일반 쌀은 2달러, 작년 우리 쌀은 3.5달러였습니다. 4달러는 과감한 가격이었습니다. 팔릴까요? 팔립니다. 박 박사님이 마케팅을 도와주시기로 했습니다. 2024년 2월 15일 아크라 최대 백화점 앞에서 시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제가 직접 참석했습니다. 부스를 차렸습니다. 포스터에 3월부터 8월까지 사진을 붙였습니다. 쓰러진 아이들, 폭우 속 통일벼, 폭염 속 통일벼, 메뚜기 속 통일벼, 수확의 기쁨.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밥을 지어 나눠줬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한 숟가락 먹고 말했습니다. 맛이 다르네요. 더 찰지고 고소해요. 통일벼입니다. 한국에서 50년 전 개발한 품종입니다. 4달러요? 비싸네요. 이 쌀 뒤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3월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쓰러진 아이들 사진이었습니다. 7개월 전 이 아이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은 매일 이 쌀로 급식을 먹습니다. 이 쌀을 사시면 가나 북부 아이들을 돕는 겁니다. 여성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10kg 주세요. 하루 만에 200kg이 팔렸습니다. 일주일 후 아크라의 5개 백화점이 입점을 요청했습니다. 한 달 후 수도권 30개 매장에서 탄발의 골드라이스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3월 100헥타르의 종자를 심었습니다. 조합원 87명이 총출동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통일벼 종자 100만 개를 심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작업이 끝났습니다. 4월 예상대로 폭우가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배수로를 미리 팠습니다. 물이 빠졌습니다. 발화율 94%였습니다. 5월 폭염이 왔습니다. 관계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자동 타이머를 설치했습니다. 새벽 5시, 낮 12시, 저녁 7시에 자동으로 물이 나왔습니다. 생존율 96%였습니다. 6월 메뚜기 때가 왔습니다. 하지만 피해는 최소화됐습니다. 통일벼는 이미 80cm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줄기가 단단했습니다. 피해율 12%였습니다. 8월 5일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5일간 100헥타르를 전부 수확했습니다. 최종 수확량을 계산했습니다. 625톤이었습니다. 헥타르당 6.25톤이었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조합장이 환호했습니다. 625톤. 4달러면 250만 달러입니다. 하나로 33억 원입니다. 조합원들이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1년 전 소득이 제로였던 마을이었습니다. 이제 33억 원을 벌었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합니까? 긴급 총회가 열렸습니다. 조합원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학교에 도서관을 짓읍시다. 마을에 보건소를 만듭시다. 컴퓨터를 더 사서 아이들 교육을 강화합시다. 트랙터를 삽시다. 내년엔 200헥타르를 합시다.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33억 중 10억은 학교 도서관과 보건소 건립, 5억은 컴퓨터와 교육 장비, 8억은 농기계 구입, 10억은 조합 적립금으로 결정됐습니다. 9월 학교 도서관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2층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도서관, 2층은 컴퓨터실이었습니다. 컴퓨터 50대가 설치됐습니다. 교장 코피 아두가 말했습니다. 1년 전 우리는 굶주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도서관을 짓습니다.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뭡니까? 10월 마을 보건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의사 1명, 간호사 2명이 상주했습니다. 가나 정부가 의료진을 파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무료로 진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보건소 개소식에서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영양실조 환자가 90% 줄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50명이 입원해 있었습니다. 지금은 5명입니다. 급식 덕분입니다. 통일벼 덕분입니다. 11월 트랙터 3대가 도착했습니다. 한국산 트랙터였습니다. 조합에서 구입했습니다. 조합원들이 줄을 서서 트랙터를 만졌습니다. 내년엔 200헥타르를 합시다. 1250톤을 수확합시다. 조합장이 외쳤습니다. 조합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저는 마을을 떠나며 뒤돌아봤습니다. 도서관이 보였습니다. 보건소가 보였습니다. 트랙터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이 마을은 자립했다. 2024년 11월 세네갈 북부 생루이 지역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3월에 심은 통일벼 500헥타르에서 헥타르당 5.8톤이 수확됐다는 보고였습니다. 세네갈의 기존 생산량은 헥타르당 0.9톤이었습니다. 6배 이상 증가였습니다. 세네갈 농업부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통일벼가 세네갈을 바꾸고 있습니다. 생루이 지역 5,000명의 어린이가 급식을 재개했습니다. 내년엔 5,000헥타르로 확대하겠습니다. 같은 날 말리에서도 소식이 왔습니다. 시카소 지역 300헥타르에서 헥타르당 6.1톤이 나왔습니다. 말리 대통령이 직접 수확지를 방문했습니다. 프랑스가 100년간 못한 일을 한국이 1년 만에 해냈습니다. 니제르, 베냉, 토고, 부르키나파소에서도 연이어 성공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2월까지 집계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아프리카 7개국, 총 재배 면적 2,500헥타르, 총 수확량 1만 5천 톤, 평균 생산량 헥타르당 6톤, 수의 어린이 8만 명. 저는 이 보고서를 들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2024년 12월 10일이었습니다. 농촌진흥청 국장실로 호출됐습니다. 민수야, 청와대에서 연락 왔어. 김성우 국장이 말했습니다. 대통령님이 너를 만나고 싶으시대. 내일 오전 10시야. 2024년 12월 11일 청와대에 갔습니다. 대통령 집무실로 안내됐습니다. 대통령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박민수 연구관 수고 많았습니다. 보고서 봤습니다. 서아프리카 7개국 8만 명의 어린이를 살렸다고요? 대통령님,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한국 농업 기술 전체의 성과입니다. 겸손하군요. 그런데 박 연구관, 더 큰 무대가 준비됐습니다. 더 큰 무대요? 유엔입니다. 2025년 1월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 총회가 열립니다. 거기서 한국이 기조연설을 합니다. 당신이 연사로 지명됐습니다. 2025년 1월 20일 이탈리아 로마 유엔 FAO 본부에 도착했습니다. 193개국 대표가 모였습니다. 세계 식량 위기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개막식이 시작됐습니다. FAO 사무총장이 연단에 섰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특별 연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농촌진흥청 박민수 박사입니다. 그는 서아프리카 7개국에서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박 박사님 나와주십시오.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연단에 올랐습니다. 193개국 대표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에서 왔습니다. 50년 전 한국은 식량을 수입하던 나라였습니다. 유엔 세계 식량 계획 WFP로부터 원조를 받았습니다. 밀가루를 받았습니다. 옥수수를 받았습니다. 그 덕분에 한국은 살아났습니다. 화면에 1975년 흑백 사진이 떴습니다. 원조 물자를 받는 한국 사람들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돕는 나라가 됐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2024년 3월 가나 탐발의 사진이었습니다. 18개월 전 가나 북부에서 아이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헥타르당 0.7톤. 사람이 살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다음 화면. 2023년 8월 수확 사진이었습니다. 18개월 후 같은 땅에서 헥타르당 6.2톤이 나왔습니다. 통일벼였습니다. 한국이 1972년 개발한 품종이었습니다. 마지막 화면. 2024년 12월 서아프리카 지도였습니다. 7개국이 초록색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지금 서아프리카 7개국 8만 명의 어린이가 굶지 않습니다. 2,500헥타르에서 1만 5천 톤이 생산됐습니다. 내년엔 1만 헥타르로 확대됩니다. 10만 명의 어린이가 더 살아날 것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박 박사님, 프랑스도 가나에서 5년간 시도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현장입니다. 데이터만 보지 않고 맨발로 논에 들어갔습니다. 토양을 느꼈습니다. 밤 온도를 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굶주림을 겪어본 나라가 굶주림을 아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영국 대표가 물었습니다. 통일벼를 다른 대륙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까? 아시아나 남미에도요? 가능합니다. 통일벼는 열대 기후에 최적화돼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남미 전역에서 가능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FAO 사무총장이 다가왔습니다. 박 박사님 축하합니다. FAO가 한국의 특별상을 수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식량 안보 공헌상입니다. 50년 전 봤던 나라에서 50년 후 주는 나라로 변한 유일한 사례입니다. 저녁 한국 대사관에서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각국 대표 100명이 참석했습니다. 한 아프리카 외교관이 다가왔습니다. 박 박사님,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K-팝이나 하는 나라가 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틀렸습니다. 한국은 기술 강국이었습니다. 다른 외교관이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을 보는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국가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국가입니다. 숙소로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로마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가나 교장 코피 아두였습니다. 박 박사님 UN 연설 봤습니다. 유튜브로 봤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발의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합니다. 자기들이 세계를 바꿨다고요?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2025년 2월 14일 가나 탄발의 마을에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1975년 한국에 원조 물자를 보냈던 세계식량계획 WFP 직원 출신 존 밀러였습니다. 85세 노인이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존 밀러가 단상에 섰습니다. 여러분, 저는 51년 전 한국에 있었습니다. 1975년 한국은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밀가루를 보냈습니다. 옥수수를 보냈습니다. 그때 한국 사람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돕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불가능할 거야. 그런데 오늘 제가 틀렸음을 인정합니다. 그가 저를 가리켰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50년 만에 돕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것도 자기들이 받았던 것보다 더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의리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교장 코피 아두가 무대로 나왔습니다. 손에 편지 한 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박 박사님, 이 편지는 5학년 아드조아가 쓴 편지입니다. 한국 대통령님께 보내는 편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장이 편지를 펼쳤습니다.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대통령님께 저는 가나 탄발의 초등학교 5학년 아드조아입니다. 2년 전 저는 굶어 죽을 뻔했습니다. 보건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이 왔습니다. 통일벼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밥을 먹습니다. 학교에 갑니다. 공부합니다. 꿈을 꿉니다. 농업과학자가 되는 꿈입니다. 한국처럼 다른 나라를 돕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한국 감사합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울었습니다. 존 밀러도 울었습니다. 조합장 쿠암의 오세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발표할 게 있습니다. 오늘부로 탄발의 농민협동조합은 새 이름을 갖습니다. 통일벼 협동조합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 중앙광장 이름도 바뀝니다. 한국광장입니다. 환호가 터졌습니다. 광장 중앙에 세워진 기념비 제막식이 시작됐습니다. 천이 거치자 대리석 기념비가 나타났습니다. 한글과 영어로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1975년 한국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2023년 한국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굶주림을 겪은 나라가 굶주림을 아는 나라를 도왔습니다. 이것이 의리입니다. 기념비 옆엔 두 개의 깃대가 서 있었습니다. 태극기와 가나 국기가 나란히 펄럭였습니다. 저녁 작별 만찬이 열렸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2023년 3월 15일이었습니다. 보건실에서 아이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를 보십시오. 도서관이 있습니다. 보건소가 있습니다. 한국 광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통일벼는 남습니다. 여러분의 땅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미래에 남습니다.
그리고 이 통일변은 계속 퍼질 것입니다. 서아프리카 전역으로, 동남아시아로, 남미로, 전 세계로 퍼질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차에 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도로 양쪽에 늘어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이들이 태극기를 흔들었습니다. 아드조아가 달려왔습니다.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박민수 선생님, 저 꼭 한국 갈 거예요. 대학교 가서 농업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가나로 와서 더 많은 사람을 도울 거예요. 아드조아, 약속해. 꼭 와. 네, 약속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100미러로 마을이 점점 멀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멀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이 마을은 제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2025년 2월 16일 오전 7시였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 취재진이 몰려왔습니다. 박민수 박사님,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50년 전 한국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50년 후 한국은 도움을 줬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굶주림을 겪어본 나라가 굶주림을 아는 나라를 돕는 것. 이게 진짜 선진국입니다. 그날 오후 농촌진흥청 본관 로비에 액자가 걸렸습니다. 탄발의 마을 이장이 준 그 액자였습니다. 1975년 흑백 사진과 글귀가 새겨진 액자였습니다. 1975년 한국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2024년 한국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굶주림을 겪은 나라가 굶주림을 아는 나라를 도왔습니다. 이것이 의리입니다. 저는 그 액자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통일변은 계속 퍼질 것이다. 아프리카를, 아시아를, 세계를 먹여 살릴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아드조아가 한국에 올 것이다. 그때 우리는 함께 더 큰 꿈을 꿀 것이다. 창밖으로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었습니다.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